안녕하세요. 내신이다 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YBN 박준원 4과 주제 외변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 중에서 주제 제목 요약물 일치불일치 문제만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좌가 되겠습니다. 쌤이 링크 걸어준 문제를 먼저 받으셔서 문제를 풀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듣고 채점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4과의 전체적인 내용은 분석이 끝나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 4과는 이제 허리케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허리케인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글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고요. 자, 이 초반부를 다루는 주제적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문장에 나와 있지만 How do hurricanes form?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허리케인이 형성되는가? 그래서 여기는 바로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허리케인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2번 다음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고요. 이 마이크가 생존하는 과정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게 자, 여기는 1번이 적절해 보이네요. 기적인데 마이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타낸 글이고 자, 3번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네, 1번이죠. 마이크는 was cast into his house by wave. 파도에 의해서 그의 집으로 밀려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집으로 밀려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밖으로 내몰려져 나와졌죠. 파도가 이제 들어와서 물이 차면서 이제 나오게 됐다. 죽을까봐. 4번은 이제 표를 나타낸 이제 변형 문제고요. 좀 약간 창의성이 있죠. 허리케인 샌디가 형성된 시기와 이것이 없어진 시기, dissipate 됐다는 것은 사라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나오고 extratropical이라는 것은 뭐 여기에서는 온대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가 등등등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네, 2번이 되겠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는 2012년 12월 22일에 형성돼서 자, 2012년 10월 29일에 자, 10월 29일이 나오는데 그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extratropical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 extratropical이라는 것은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 아니고요. 온대성 저기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얘기했던 게 틀린 거죠.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얘기하려면은 extratropical이 아니라 그냥 tropical, cyclone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5번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일치불일치 문제는 정말 술술 풀려야 돼요. 3번이죠. 마이크는 이 grave situation이라는 게 무덤 상황이 아니고요. 이런 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거고 뭐 때문에 빠르게 이제 차는 그런 물 때문에 그쵸? 빠른 속도의 물 때문에 빠른 속도로 차는 물 때문에 알아내게 됐다. 맞죠 이거는? 일본 보면 마이크가 그의 숙제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스톰이 왔을 때 아니고요. TV를 보고 있었죠. 이번은 마이크가 indifferent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무관심하다는 뜻인데 무관심했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큰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경각심을 가졌죠. 그래서 4번에 마이크의 집이 impervious했다는 것은 이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데 영향을 분명히 받았죠. 그쵸? 이 나쁜 날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이 찼죠. 그리고 마이크는 수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쉽게 수영을 한 건 아니에요. 좀 힘겹게 넘어간 거지. 자, 6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마이크가 could not but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could not but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뜻이 그래서 이 크리스틴의 집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건데 뭘 훔쳐서 달아나진 않았습니다. 7번의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이에요. 뇌우는 지구의 공정 때문에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고 되어 있는데 공전이 아니고 네, 자전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요.
이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단락보다 확실하게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8번에 그래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거. 네, 5번이죠. 이 허리케인이 치고 난 후에 크리스틴이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리고 네, 그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발견을 했다라는 게 맞죠. 1번이 왜 틀렸냐면은 storms around the world strike some area twice a year. 뭐 1년에 두 번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언급이 없어요. 이 글에서는. 2번은 이러한 태풍이 많은 동물과 인간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동물 내용은 없습니다. 2번은 이러한 스톰스가 종종 슬픈 이야기를 만든다. 사람들에 대한 살아남지 못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따르면 놀라운 생존 이야기들이 나오죠. 4번은 샌디가 펄슨의 이름인데 톰스 리버에 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 샌디는 태풍 이름이에요. 이 잘못했죠. 네, 태풍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 정답은 1번이죠. 마이크가 그의 주방에서 탈출했는데 물이 차기 전에 탈출한 게 아니에요. 물이 차기 시작하고 나서 탈출한 거기 때문에 이 시간순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10번 마이크의 심경을 적절한 것은 아무래도 당연히 이 상황이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플리스 하겠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고 11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2번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찬바다 위를 지나면서 열대성 폭풍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찬바다가 아니고요. 따뜻한 26도 이상의 따뜻한 바다에서 네, 열대성 폭풍이 되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자, 12번 좀 특이한 문제인데요. 이 문맥상 이 밑줄의 단어들의 뜻과 다른 것을 찾는 똑같이 쓰지 않은 것을 찾는 거고 자, 1번 보면은 커버한다고 되어 있어요. 뉴스페이퍼를 커버한다라는 것은 보도를 한다는 뜻이고요. BBC 내용이 나오는 1번도 커버한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2번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떠나게 강요했다, 강제했다는 뜻이고요. 이 다리에 크램프라는 건 경련인데 이런 경련이 그를 컨테스트로부터 이제 뭐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3번은 violent 하다라는 게 굉장히 뭐 폭력적이고 뭐 안 좋은 그런 의미 갖고 있고요. 토네이도가 아주 가장 그런 안 좋은 날씨의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치 폭력적인 뜻으로 호환이 가능하죠. 4번은 이제 도망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4번 가능하고요. 가까스로 도망갔다. 5번에 보시면요. 5번에 she found that someone broke into her house는 침입하다거든요. 안으로 침입을 한 이렇게 원래 잠입한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대통령의 자동차가 오면서 대중들이 큰 박수갈채를 침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냐면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하기 시작하다. 그래서 여기는 흐름상 다른 단어로 쓰였고요. 5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3번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는 겁니다. 정답은 네, 4번이죠. He thinks that he is not going to survive. 그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I don't think I'm going to make it 이라고 해서 1번 보면은 he's less than 20 years라고 되어 있는데요. 28살이니까 아니고 그가 집을 털었으면 틀림없다 아니고요. 3번은 used니까 뭐뭐 하곤 했다는데 surf하는 것을 배우곤 했다라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5번은 그가 그의 아들인 토니한테 접촉을 하고 싶었다. 연락을 하고 싶었다는데 아들이 아니고요. 아빠입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주제고요. 자, 주제 문제 간만에 나왔는데 자, 뭐 아까 우리 봤었던 이제 파트였고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너무 주제 제목을 쓰면 쉽기 때문에 이 단락 외에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보면 2번은 따뜻한 공기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에 대한 게 주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저기압의 효과 이런 어떤 열대성 저기압에 대한 뭐 저기압이 열대성 저기압에 뭔가 끼치는 내용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에 차이 트로피컬 스톰과 허리케인의 차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바람 속도가 허리케인 형성에 끼치는 영향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뭐 언급은 있지만 주제로 적절하지 않고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결국엔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자면 1번이 되겠죠. 크리스틴이 마이크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못하자 자신이 발견한 쪽지를 라디오 방송에 제보해둬야 되는데
방송국에 제보한 게 아니라 SNS에 올리게 되면서 이게 우연히 퍼지게 된 거죠. 네, 16번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네, 마찬가지로 3번. 네, 여기는 다 이 폭풍의 형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17번의 아이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쌤은 두 개를 섞어냅니다. 웬만하면 불일치를 내지만 내신 학교 문제들이 보통은 불일치를 내기 때문에 근데 일치하는 것도 좀 섞어주면서 혹시 모를 상황들을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디렉션 잘못 보고 틀리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17번은 4번이죠.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아버지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못했죠. 집에서 파도를 볼 수 없었다, 있었고 추워서 담요를 훔칠 수밖에 없었다, 훔치지 않았고요. 28歳 톤이라는 청년이 아니고 톤이는 아빠입니다. 마이크입니다. 자, 18번 다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네, 2번이 되겠죠. 따뜻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면 수면의 저기압을 형성하면서 주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그 자리에 메우기에 밀려든다는데,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내는 게 특징이에요. 보통 오답과 이 정답으로 나오는 이 일치하지 않는 거의 정답은 따뜻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위로 올라가야 밑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그 자리에 메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제목 마찬가지로 네, 허리케인이 형성되는 과정, 방식 얘기고요. 20번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허리케인이 형성되는 과정. 이게 지금 반복돼서 나온다. 무슨 얘기겠어요? 많은 학교가 교과서의 주제는 다 이걸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연습할 필요가 있겠고 21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4번입니다. 태풍은 사나운 중심을 가지는데 이 지점을 눈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맞죠. 근데 사나운 중심이 아니고요. 굉장히 고요한 중심입니다. 다음 22번도 당연히 네, 이제는 뭐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죠. 1번이죠. 근데 뭐 당연히 선지들은 조금씩 바뀔 겁니다. 이렇게 네, 허리케인이 형성되는 방식의 기본적 원칙이 맞죠. 뭐 아주 치명적인 바람 속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increase hurricane occurrence. 그래서 뭐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정도가 뭐 상당히 증가했다 이런 건데 뭐 이것도 주제로 어울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close ties 아주 면밀한 관계, 기압과 뭐 기온의 관계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름의 확장 영향적인 요소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번 제목도 마찬가지겠죠. 네, 당연히 5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4번 마지막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면 수면의 저기압 형성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일맥상통하고 좀 비슷한 것이 이 학교들이 문제를 좀 비슷하게 낼 수밖에 없게끔 이 교과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도 쭉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는 조금 불안함을 더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요. 왜냐하면 어법이나 어휘, 서술형 같이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쌤이 추가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꼭 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의 카페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있는 파이널 테스트와 다음에 워크북으로 좀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